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에서는 말더듬이가 무엇을 연습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말더듬은 정말 답답하고 대체 무엇을 연습해야 되는 것인지, 내 몸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 것인지, 도대체 이 막힘을 어떻게 컨트롤해야 하는지 답답하실 겁니다. 말더듬에서 말을 연습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책을 읽는 것일까요? 단전 호흡을 하는 것일까요? 복식 호흡을 하는 것일까요? 큰 발성을 연습하는 것일까요?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린 발살바 현상에 기초해서 좀 더 목적 의식을 가지고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말을 연습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일단 첫 번째로는 내 몸에 대한 컨트롤 능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몸을 이완시키는 능력, 경직에서 벗어나는 능력, 그리고 내가 이제 경직된 상태인지 이완된 상태인지 스스로 아는 능력, 이런 것들을 길러서 내 몸에 대한 컨트롤 능력을 길러야 됩니다. 내가 어떤 상태에서 말을 해야 말을 성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확실하게 알아야겠죠. 자, 두 번째로는 내 몸에서 그동안 사용하지 않아서 약해진 부분들을 강화해야 합니다. 많은 말로 듣는 분들이 말을 할 때 횡격막을 사용을 못합니다. 이것을 연습해서 횡격막의 사용 능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더불어 이 발살바 현상으로부터 발생하는 몸의 경직에 대해서 몸을 이완시키는 연습도 해야 합니다. 또 연습을 하는 목적에서 저는 연습을 많이 하면 심리적으로 안정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연습을 많이 하면 내가 실전에서 말을 조금 실패한다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또 연습을 하면 되기 때문에 다시 집에 와서 그 실패를 복기해 보면서 뭐가 문제였는지 생각을 해보고 다시 또 연습을 하는 겁니다. 이런 이제 많은 연습과 연구 이런 것들은 실패도 다시 또 우리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실패를 딛고 다시 또 이제 긍정적으로 이 말르듬의 개선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마음가짐도 함양을 시켜줍니다. 자, 그러면은 무엇을 연습해야 될까요? 자, 우리가 연습을 해야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몸을 이완을 하고 횡격막으로 발성하는 것이 기계적으로 가능할 때까지 연습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첫 번째로 몸을 이완시키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스쿼트를 하는 사람이 있죠. 제가 지난 시간에 무거운 물건을 들 때처럼 우리가 힘을 쓸 때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과 같은 발살바 현상이 발생한다. 그런데 말을 더듬는 사람들은 말을 할 때에도 이 말을 꺼내려고 하는 이 어떤 노력에 의해서 이 과정에서 우리가 마치 스쿼트를 하는 것도 아닌데 스쿼트를 하는 것처럼 발살바 현상이 발생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인용했던 그 변호사 분이 쓰신 그 가설에 입각을 한 겁니다. 어, 우리가 이제 말을 할 때 발생한다고 추정이 되는 이 발살바 현상은 지금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알 수 있는 이 그림처럼 이 후두와 복근, 이 직장, 이 여러 가지 근육들이 유기적으로 수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한 부분을 뭐 이완하고 수축하는 것이 이 전체를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근을 이완하는 것이 혹은 직장을 이완하는 것이 이 후두의 이완으로 연결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근을 이완시키는 연습, 직장을 이완시키는 연습, 이곳에 이 발살바의 현상에 관여하는 어떤 근육에 힘을 빼는 연습이 이 결론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이 후두의 이완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복근의 이완, 직장의 이완 이런 것들로 연습을 했고요. 어느 정도는 이 후두의 이완을 유도할 수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 횡격막의 발성이 무엇이냐. 사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이 첫 번째 페이지의 이 이완과 이거는 이 두 번째 횡격막의 발성, 이 두 개는 같은 얘기입니다. 목적은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와 두 번째는 같은 말인 거죠. 그러니까 곧 이완이 곧 횡격막 발성이고 횡격막 발성이 곧 이완을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몸을 폐쇄하는 이 몸을 폐쇄하는 여러 근육들을 이완시키는 감각을 일단 키워야 하고요. 두 번째로는 자연스러운 날숨을 연습을 해야 합니다. 자, 지금 왼쪽에 보이시는 것은 이게 숨을 들이쉬는 과정입니다. 숨을 들이마시는 것은 이 횡격막이 내려가면서 이 폐의 압력을 낮추면서 외부의 공기가 들어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오른쪽에 이제 숨을 뱉는 과정은 어떻습니까? 이 폐의 압력이 올라가야지 자연스럽게 숨이 뱉어지겠죠. 폐의 압력을 올리기 위해서 이 복근의 수축을 통해서 횡격막을 위로 올리고 폐압을 올려서 공기를 밖으로 내보내는 것이죠. 자, 폐압을 높이는 것은 아까 보여드린 발살바 현상과 유사한데 발살바 현상은 무거운 물건을 들기 위함이고 이것은 숨을 내뱉기 위한 것이죠.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어떤 정신적인 트라우마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숨을 내뱉는 것은 말을 하는 것은 이렇게 숨을 내뱉는 것과 같은 것인데 우리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떤 정신적 트라우마 혹은 그 말을 막 꺼내려고 막 이렇게 노력하는 말이 마치 공포의 대상인 것처럼 뭔가 나를 보호해야 하는 내가 어떤 상황으로부터 회피해야 되는 어떤 그런 대상으로 생각을 하면서 마치 우리가 말을 하는 것이 공기를 내뱉는 것이 아니고 이 스쿼트를 하는 것처럼 뭔가 무거운 걸 든다고 생각을 하는 걸 수도 있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인용했던 그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우리는 말을 할 때 이 공기를 내뱉는 것과 비슷한 몸의 메커니즘을 이용을 해야 하는 것이죠. 자, 공기를 내뱉고 말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의 압력이 필요하겠죠. 근데 이것을요, 공기를 내뱉기 위한 압력의 증가를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는 횡격막이 이 역할을 담당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근데 이 횡격막이 제대로 작동을 해주지 않는다면 우리 이 말을 하기 위한 압력을 어떻게 만들어요? 이 후두나 이 후두에 있는 이제 어떤 후두를 조여서 압력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수도꼭지에서 이 수도 호수를 조여가지고 수압을 높이는 것처럼 우리가 목을 조여서 그 압력을 얻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그 매 발성을 하게 되면 뭐 순간순간 말은 잘 나올지 모르겠지만 우리 결론적으로 말하기는데 굉장히 불편하고 계속해서 이제 말 더듬을 유발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횡격막을 이용해서 충분히 필요한 압력을 몸에 불필요한 힘을 쓰지 않고 딱 최소한의 이 그 횡격막의 움직임을 이용해서 그 압력을 만들어내면 후두가 폐쇄가 되지 않고 후두가 오히려 개방되면서 편안하고 올바르게 숨을 내쉴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말하기도 한결 편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연습해야 될 것이 뭐냐? 이 횡격막 호흡을 통한 말 연습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책을 읽는 연습을 할 때 이 자연스럽고 편안한 이 횡격막 호흡에 말을 섞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하기 직전에 자연스러운 날숨이 나와야 합니다. 마치 그 말을 하기 직전에 윤활유처럼 후두가 개방되면서 이 횡격막이 위로 올라가면서 올라간 자연스러운 폐압에 의해서 이 후두가 개방되면서 아주 미세한 호흡이 말하기 직전에 나와야 되고요. 이 호흡에 말을 섞는 겁니다. 뭐 어떻게 보면은 뭐 공기반 소리반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말을 할 때 이제 이 횡격막 호흡에 입각한 자연스러운 날숨을 섞어주는 것이죠. 책을 읽을 때 이런 호흡을 수없이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그 발살바 현상을 극복하고 자연스러운 날숨에 기초해서 발성을 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발살바 현상과 이 자연스러운 날숨은 정말 한 끗 차이입니다. 우리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자꾸 말을 할 때 이 전 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렸던 발살바 현상을 자꾸 일으키고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날숨을 연구해서 그것에 기초한 발성을 하도록 수없이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뭐 2년이 걸릴 수도 있고 3년이 걸릴 수도 있고 5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혹은 뭐 평생에 걸쳐서 연습을 해야 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근데 이러한 연습을 정확한 우리가 목적의식을 가지고 연습을 하다 보면 분명히 1년, 2년, 3년, 5년, 7년 연습을 하면 우리 몸은 변합니다. 감사합니다.